88 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지도 않았던 1988년 10월 8일 현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되던 25명의 수감자 중 12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른 후 권총을 탈취해 탈주한 사건이 있었어. 바로 지강원 사건. 탈주한 12명의 수감자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흉악범이 아닌 잡범이 많았다고 해. 죗값이 다소 무겁지 않았던 그들은 일이 더 커질 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탈주를 한 걸까? 1980년대 당시 우리나라 법에는 수감된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감 생활을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는 보호 감호 기간을 가져야 했어. 당시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최초로 받은 형량에 더불어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 규정되어 있는 보호 감호 기간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했지. 그래서 지금 시대와는 달리 죗값이 다소 무겁지 않은 사람들도 10년에서 20년에 이르는 과한 형량이 내려졌어. 그런데 그때 전두환 동생 정경환이 600억을 횡령해 7년형을 받고 수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고작 2년 정도 수감돼 있다 풀려나게 돼. 탈주범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는 특혜를 받고 돈 없고 권력이 없으면 중형을 받는 대한민국의 불평등한 현실에 분노해 탈주를 결심하게 되지. 그렇게 탈주한 12명은 서울 시내로 잠입하게 돼. 소식을 접한 정부는 대한민국에 있는 경찰 병력을 총동원하여 탈주자들을 한 명씩 색출해내는데 그중 최후까지 잡히지 않은 5명 중 4명 지강원, 안광술, 강영일, 한희철은 탈주한 지 7일이 지난 10월 15일 밤 9시 40분경 한 가정집에 잠입해 일가족을 인질로 잡게 돼. 인질로 잡혀있던 한 분이 새벽 4시쯤 극적으로 탈출해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병력 1천여 명이 집을 포위하게 돼.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낮 12시 도주를 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 느낀 인질범들은 그중 운전을 할 줄 알던 강영일을 밖으로 내보내 경찰들과 협상을 하게 돼. 그런데 권총을 쥐고 있던 지강원은 협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강영일에게 돌아오지 말라며 위협 사격을 하고 그렇게 강영일은 체포가 돼. 그런데 갑자기 집에 있던 인질범들끼리 난투극을 벌이고 2발의 총성과 함께 인질이었던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해. 2명이 죽었어요. 원래 그들은 탈취한 총에 실탄이 총 5발이 있는 걸 알고 그중 1발만 위협 사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발로는 최후에 사용하자고 약속을 한 상태였다고 해. 그런데 지강원이 경찰과 대치 중 1발을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안광술, 한희철의 의견 없이 강영일에게 위협 사격을 한 거였어. 약속을 어겼다 생각한 안광술, 한희철은 지강원에게 권총을 빼앗고 결국 그들은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게 돼. 홀로 남은 지강원은 유리조각으로 자살 기도를 하게 돼. 그것을 지켜본 인질은 비명을 지르고 인질이 위험하다 판단한 경찰 특공대는 즉각 집에 진입하여 무방비 상태인 지강원에게 총을 발사해 지강원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돼. 그들이 원했던 건 탈주가 아닌 방송에 나오는 거였다고 해. 그 이유는 지강원이 한 말에 있어. 바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홀리데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들이 한 행동은 대한민국 법에서 어긋난 행동이니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해. 하지만 저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저 때와 달라진 게 있을까?